돈이 되는 뉴스 분석해보겠습니다. 펠리츠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뉴스 이렇게 쭉 보니까 정말 호황제가 공존하고 있는 이 섹터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 판단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생산 절벽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최근에 자동차주들이 부진했던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자동차주를 볼 때 지금 이제 생산 관련된 분들, 특히 시장이 괜찮으면 생산도 맞춰서 잘하겠죠. 근데 지금 미국이나 중국을 비롯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정체 또는 하향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자동차주들의 실적이 나오지 않는다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출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에 대한 어떤 기사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위기와 기회는 같이 공존한다라는 시각적으로 바라봐야 될 텐데, 그래도 내연기관 쪽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줄어들고, 거기다가 전기차, 수소차 관련된 쪽에 대한 기대감은 살짝 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간다라는 쪽으로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 종목을 찾게 되면 그래도 한온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가장 어떤 시장의 변화에 맞출 수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 아닐까. 그런 쪽으로 자동차 부품주 중에 한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열 관리,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로는 공조라고 합니다만, 이 공조 시스템을 주력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M 납품 쪽에서는 국내 1위를 지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게 그동안 내연기관 관련된 열처리 쪽이 아니라 이제는 수소차나 전기차와 관련된 쪽으로 봤을 때 어떤 적용 가능한 전동식 실내 공조 시스템, 공기 압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쪽에 대해서 계속 이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글로벌 자동차 부품 업체 쪽에 마그나란 유압 제어 관련된 쪽을 인수를 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와 어떤 부품 업체 쪽에서 거래를 확대하는 기조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기존에는 최대 판매처가 협력사로 현대차가 그룹이었었는데 이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회사 측 입장 쪽에서는 좀 다르다되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 봤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변화 괜찮다, 구조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연간 실적이 그동안 자동차 업종들은 상당히 좀 부침이 심했었죠. 업종의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 실적 흐름들이 부진했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꾸준했습니다. 특히 2016년도 이후부터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천억대를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올해는 매출이 7조 1천억대,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20% 늘을 걸로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영업이익은 한 4,800억대로 10% 이상 늘 걸로 전망하는 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다면은 좀 비싸다는 부분들이죠. 특히 시가총액이 6조 원대까지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보단 꾸준한 실적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이 좀 더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시장에서 인정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꾸준하게 아주 장기의 호흡으로 유심히 지켜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지금 상승 추세 계속 그려나가고 있고 최근에 횡보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어서 12개월 예상으로 봤을 때 자동차 부품주로는 진짜 높은 것 같아요. PER이 17배 수준 가리키고 있는데요. 등급 주시죠. 아마 실적 관련해서 큰 변화 없으면 가격은 유지가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만큼 눈높이에 맞는다라고 하게 되면 한 단계 레벨업이 될 가능성은 높다는 쪽으로 보면서 일단 아직 업황 자체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인 모습을 가져가기는 좀 힘들다 보니까 그래도 관심에 두자라는 관점 쪽에서 3등급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전략적으로 보게 되면 매수가는 그래도 한 11,500원대 정도면은 매수 가능한 가격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13,000원대 정도로 잡아봤는데 너무 좀 작게 잡은 게 아니냐라는 쪽으로 보여진다고 하더라도 워낙 아직 변동성이 그렇게 큰, 그래서 좀 주가의 탄력들이 강한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1차 어떤 기술적인 저항권에 안착을 하게 되면 다음 가격대로 진입할 수 있는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1차 저항권 쪽을 목표가로 삼아봤고요. 손절가는 1,900원대로 조금 짧게 대응한 전략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실적과 매출처 다변화가 돋보이고 있는 기술력이 있는 한온 시스템, 손절가는 짧게 1,900원 선 잡았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뉴스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5G 통신 장비주입니다.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인지 실적 발표 이후에 실망감이 크게 드러났고요. 주가도 이게 지금 추이가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싸하지
대단하지 않나 싶어요. 올해 들어서 620% 수익률이 났던 종목인데 8만 원 고점 대비해서 좀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주가가 5만 원대까지 테스트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KMW. 대표적으로 KMW죠. 네. 네, 종목 얘기 안 하셔도 대충 감이 옵니다. 네, 근데 일단 지금 5G를 보는 시각 쪽에서 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네. 관점들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단적으로만 보게 되면 지금은 저점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게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 강조를 드렸던 부분들, 특히 실적 발표를 잘 하고도 어떤 그동안 주가가 좀 올라왔던 거에 대한 부담감들, 게다가 또 국내 투자 같은 경우는 5G가 잘해봐야 내년 상반기가 정점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실적과 관련된 정점 가능성들이 대두되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종목들의 흐름들은 아무래도 지금 더 앞으로 큰 부분보다 실적이 멈칫할 수 있다는 관점들이 좀 더 높은 흐름들로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런 어떤 장비 부품주의 한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시각으로 봤었을 때 일단 단기간에 낙폭이 컸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기회 요인들은 충분히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지금은 아무래도 비중을 좀 늘려가는 전략들이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일단 지금 좀 더 큰 시각으로 봤었을 때는 앞으로 5G 시대를 봤었을 때 국내 모멘텀이 아니라 해외 모멘텀에 좀 더 주목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라보면서 네. 어떤 해외 모멘텀 쪽으로 실적이 보강될 수 있는 종목들 대표적으로 찾아보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 또 5G와 관련돼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와이솔이라는 종목입니다. 특히 5G를 통해서 실적 변화가 올해는 당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는 대표주인데요. 특히 RF 솔루션이라고 하는 쪽에서 소우 필터 쪽에서 강점이 있는 회사죠. 이쪽에 중심으로 해서 매출이 한 80% 이상 차지하는 주력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특히 올해 실적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380억대, 그래서 약 한 28% 줄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의 영향권이나 특히 중화권 쪽에서 매출이 좀 부진한 현상들, 이런 쪽이 아무래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내년 이후부터는 다 아시는 것처럼 5G의 개화가 열리기 시작하죠. 특히 5G의 스마트폰 쪽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카카오가 손자회사를 통해서 5G 폰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만큼 일단 어떤 5G 폰에 대한 여러 가지 라인업이나 다양한 변화들은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5G 스마트폰의 이 소우 필터 같은 경우는 대당 55개가 필요하답니다. 네. 근데 4G 같은 경우에서는 45개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한 20%는 더 들어가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실적의 변화도 기대감이 내년부터는 높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단가가 높은 쪽에,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좀 더 작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좀 더 단가가 높은 쪽에 대한 소우 필터의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그에 따라서 어떤 실적에 대한 변화들은 내년엔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는 하나의 약간 또 부담이면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은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보는데요. 이 9월 달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 한 530억 정도 현금을 확보하면서 특히 지금 회사 측 입장 쪽으로는 생산 능력을 확충하겠다, 고객사와 확인해서 좀 더 확충하겠다는 관점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어떤 바로 물량 증가에 따른 공장에 대한 여러 가지 흐름들을 맞춰가는 현상이다라고 하게 되면 설비 투자는 당장 기업들의 실적에 연관돼서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실적의 레벨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내년에 대한 흐름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와이솔 5G 스마트폰 관련주인데요. 소우 네. 필터 제작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등급 얼마일까요? 네, 회사에 대한 등급은 높게 주고 싶은데요. 아직 업황에 대해서 약간 좀 시세 흐름들이 엇갈린 모습이다 보니까 네. 일단 3등급 정도로 보는데, 와이솔은 그보다 좀 더 높은 등급을 주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략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매수가 15,000원대 초반대는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1차로 18,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14,300원대로 대응하면서, 특히 이런 종목의 특징은 최근에 5G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BH라든가 아니면 KH바텍, 이런 어떤 또 새로운 스마트폰 쪽에서의 종목들의 특징을 보게 되면 한번 추세를 갖추게 되면 강하게 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 전 단계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추세가 강화되기 시작할 때 따라가는 것도 또 하나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5G 스마트폰과 폴더블폰 등등 모멘텀들 아직 남아있고 살아있다는 점, 하지만 추세를 확인하고 대응하자는 점 강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파인텍에서 세계 최초로 폴더블 장비를 개발하고 이어서 OLED 대형 본딩 장비까지 개발에 착수한다는 소식인데요. 이 기업을 봐야 될지 아니면 이렇게 좀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OLED 시장을 봐야 될지 어떤 쪽이신가요? 저는 후자입니다. 네, 일단 뭐 이 회사도 그렇게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좀 더 본격적인 OLED 쪽으로 넘어가는 과정, 특히 LCD는 이제 거의 중국 쪽에서 어느 정도 어떤 확대가 계속 들어오면서 생산에 대한 정점도 지나가는 모습들로 나오다 보니까 일단 새로운 디스플레이 쪽에서 장이 열린다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OLED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OLED 시장 쪽에서는 본격적으로 개화가 아마 이제 어떤 투자의 흐름들과 함께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 내년도 디스플레이 시장에선 여러 가지 OLED로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AP 시스템을 봐야 된다고 생각 들고 있고요. 특히 가장 대표적인 종목임과 함께 실적 변화가 나오면 가장 먼저 앞서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아몰레드 관련된 제조 장비 쪽의 매출이 93%를 차지하고 있고요. 게다가 한국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 모두 다 어떤 지금까지 격차를 OLED 쪽에서 중국과를 벌리기 시작하겠다라는 관점이다 보면은 투자에 박차를 가하겠죠. 또 게다가 중국도 LCD 쪽에서 어떤 진흙탕 싸움이 아니라 이제 OLED도 우리도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OLED 굴기가 또 나오면서 나오는 투자에 대한 확대 흐름들 나오게 되면은 이에 따른 수혜는 고스란히 어떤 장비나 부품 쪽에서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장비 업체 쪽에서는 초기에 가장 큰 기회 요인들이 높다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 실적 발표에서도 나왔듯이 QD OLED라고 하는 퀀텀 닷 OLED 쪽에서 투자를 강화를 할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모습들이다 보니까 네. 그에 따라서 나오는 부분들 또 하나 플렉서블 OLED 쪽에서의 기회 요인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회 요인들은 올해가 아니라 내년에 좀 더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이 5천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30% 주는 수준까지 나오면서 아직 어떤 LCD 업황에 대해서 의존하고 있는 디스플레이 업계를 잘 반영했다고는 보여지고 있지만 내년은 오히려 매출이 8,200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 쪽으로 봤었을 때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지금 시가총액 4,200억대는 그렇게 비싼 수준이 아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음식료와 전선주가 등급 좀 높게 받았는데 네. 마지막으로 OLED 장비 대장주로 말씀해 주신 네. AP 시스템 등급 얼마인가요? 2등급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1등급보다는 그래도 살짝 낮추면서 그래도 디스플레이 업계의 실적 확인 부분들이 특히 대표적으로 수주죠. 수주가 확인되는 분들까지 확인하자라는 쪽으로 보고 싶고요. 매수가는 29,000원대 이하 정도면 충분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목표가는 33,000원대. 손절가는 27,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돈이 되는 뉴스에서 주도주 대열에서 약간 후퇴하고 있는 자동차와 또 통신 장비 쪽 알아봤는데요. 기회와 위기 속에서 기회 요인들, 친환경차, 해외 모멘텀, OLED 투자 확대 알아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